캐나다 전국에서 치매 환자가 증가하면서 겨울철 동사 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91세 베라 할머니는 2년 전 온타리오주 브랜트포드에 있는 시즌스 양로원 건물 근처에서 동사했습니다. 2층에 살았던 할머니는 이날 밤 10시 28분경 복도 끝에 있는 알람이 없는 출입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문은 바로 잠겼고 그렇게 영하 10도의 추위와 눈 속에서 미끄러진 할머니는 일어났다가 또다시 넘어진 채 방치됐다가 6시간여 만에 얼어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날 양로원 측은 새벽 2시까지도 할머니가 사라진 사실을 몰랐습니다. 할머니 모습이 보이지 않자 직원이 매니저에게 연락해 양로원 내부를 수차례 수색했고 새벽 3시엔 또 다른 매니저가 건물 외부와 주변 도로를 수색했으며 새벽 4시가 돼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경찰 신고 20여 분이 지난 뒤 양로원 근처 숲풀에서 숨진 할머니를 발견한 겁니다. 베라 할머니의 아들은 이 일이 있기 전까지 모친이 밤에 배회한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데 대해 가족과 논의해야 하지만 양로원 측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같은 일이 처음도 아니지만 각주 정부는 전혀 추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CBC가 2019년 이후 퀘벡주에서 동사한 시니어 50여 건을 조사했더니 이 가운데 치매나 인지장애를 가진 시니어 11명이 양로원과 요양원 밖에서 동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22년엔 엘버타주의 한 케어홈에서 할머니가 숨졌고 2016년 1월 오웬사운드 시즌스 양로원에선 티몰튼 직원이 건물 앞에 쓰러진 거주민을 발견해 동사 위기에서 목숨을 구한 일도 있었습니다.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전문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 60%가 한밤중에 배회하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사한 일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선 모든 문에 알람을 설치하고 거주민을 위한 지원을 늘리며 또한 거주민이 사라지면 즉시 폐쇄 회로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인 옹호협회 관계자는 요양원과 달리 양로원은 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치매처럼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니어에겐 적합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가족이 치매가 진행 중이라면 정기적으로 다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전국에서 판매되는 소고기의 80%가 캐나다산이고 나머지 20%가 수입산인데 육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입산에 등급이 매겨지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캐나다산 소고기는 품질에 따라 가장 좋은 프라임부터 트리플 A, 더블 A 등으로 등급이 나뉘며 트리플이나 더블 A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라우지 대학 전문가는 멕시코산 수입 소고기에 등급이 없더라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품질이 어떤지는 알 수 없다며 캐나다산보다 저렴한 멕시코산은 늙은 황소나 늙은 소일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품질도 낮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트리플 A나 더블 A 등은 소비자에게 품질 등급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안전 지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축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멕시코산 소고기의 맛과 질감은 캐나다산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블로 측은 캐나다산을 주로 판매하지만 여러 국가의 수입산 소고기도 제공하는데 등급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 등급 없음으로 표시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모든 판매용 수입산 육류는 연방식품안전청이 검사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라우지 대학 전문가는 식품 업체들이 육류 가격을 낮추기 위해 멕시코산 수입 소고기를 늘리면서 앞으로는 더 자주 매대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소비자는 등급 없는 수입산과 캐나다산의 가격을 꼼꼼히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와 퀘벡주를 잇는 고속철도 프로젝트 노선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연방정부는 1000km 길이의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노선이 나오지 않았는데 최근 몬트리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프로젝트를 담당한 공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노선을 공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 고속철도는 퀘벡시에서 트루알 리비에르, 라발, 몬트리올을 거쳐 오타와와 피터보로 토론토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날 CEO는 세인트 로렌스 시웨이 건설 이후 60년 만에 캐나다 최대 규모의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라며 주요 대도시 두 곳을 더 가깝게 연결하면서 캐나다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럽에 필적할 만큼 빠르고 안정적인 고속철도를 개발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개발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올해 말까지 HFR 프로젝트를 함께 개발할 민간 파트너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 CEO는 퀘벡과 토론토의 일일 생활권을 열도록 속도 제한 없이 최대 속도로 운행되는 고성능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적어도 시속 300km 이상은 돼야 고속철도라고 할 수 있다며 시속 200km는 중간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은 우버인 줄 알고 자신의 차에 탄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지난 일요일 밤 8시경 영스트리트과 던다스 스트릿에서 공유 차량인 줄 알고 차에 탔다가 목적지인 빅토리아 파크 애비뉴와 오코너 드라이브 지역에서 내리기 전 운전자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어 자신의 집 앞까지 뒤따라온 가해자를 강하게 뿌리치자 결국 남성은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보통 체격의 35세에서 45세 사이로 추정되는 용의자와 짙은 색 토요타 코롤라를 공개하고 수염이 나고 억양이 강하며 당시 왼쪽 팔에 흰색 원형 로고가 있는 검정색 코트와 파란색 바지, 갈색 등산화를 신은 남성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에어 캐나다가 오는 5월부터 온타리오주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과 해밀턴 워터루 국제공항을 잇는 프리미엄 버스를 시범 운행합니다. 출발지에서 체크인한 에어 캐나다 고객은 예약한 버스에 탑승해 피어슨 공항으로 이동한 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 되고 위탁 수화물은 버스에서 자동으로 해당 항공편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에어 캐나다 승객은 버스와 항공편을 한 번에 예약할 수 있고 버스 구간에 에어로플랜 적립도 가능하며 버스나 항공편이 지연되는 경우 버스 고객에게도 항공편 이용 고객과 동일한 보상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매일 6회 왕복 운행되는 프리미엄 버스는 36석으로 무료 와이파이와 넉넉한 공간, 화장실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캐나다 한국문화원이 전통 음악부터 미술, K-팝까지 찾아가는 한국문화 봄학기 강좌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특히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봄학기 수업을 개설해 한국차 강좌는 오는 3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918 베터스트 센터에서, 판소리 강좌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반부터 8시까지 스몰 월드 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3월 4일부터 5월 21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대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K-팝 강좌가 진행되고, 문화원이 위치한 오타와에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난타와 사군자, 건무, 민화, 단소, 해금, K-팝 댄스, 초중급 등 다양한 문화 강좌가 대면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문화원 웹사이트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링크를 통해 수강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타리오주의 토론토 생태희망연대가 기후와 생태 위기에 의해 100일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4주 동안 진행되며 1주에서 3주까지는 한국 유명 전문가들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 기후 위기의 시작과 미래, 제6의 대멸종이 시작된다, 인류의 시작에 대해 마지막 4주엔 오프라인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생이연은 지난해 산불에 이어 올 겨울 따뜻한 겨울을 보내면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더욱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 버린 기후 위기의 실체를 더 정확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 참가비는 무료지만 해당 링크에서 등록하거나 이메일 또는 문자로 문의해야 합니다.